22개월 동안 세계를 여행한 김수로.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그녀. 미대 재학 중 갔던 해외 봉사활동은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또 다 문화가 달라도 그냥 사람들과 금방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제 그림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여행 경비 2,500만 원을 들고 그녀는 2011년 12월 홀로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물론 여행이라는 거니까 낭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을 때도 정말 많았는데,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또 여자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고 힘든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22개월 동안 46개국을 돌아다니며 만났던 수많은 사람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은 그녀. 정말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낯선 여행자잖아요, 제가. 그런데 친절을 베풀어주고 항상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는 꼭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 위에서 배우다. 김수로 씨를 소개합니다. (22개월) 동안 혼자 세계 여행을 46개국을 했다. 그래서 전 아주 인상도 야무지고 당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여려 보이세요. 아이고, 보기보다 굉장히 씩씩합니다. 씩씩하죠. 네. 네, 하기는 그러시니까 그렇게 대단한 여행을 하셨겠죠. 그런 여행을 하고 나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네,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보통 아, 너무 부럽다. 부럽다. 그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덧붙이는 말씀은 네. 아,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 이러시고요. 네. 갔다 와서 뭘 느꼈는지 많이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 질문은 이제 곧 이 강연에서 하려고 답이 합니다. 나오겠네요. 네. 오늘 강연 주제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얘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로입니다. 저는 지난 2011년 12월 한국을 떠나서 22개월 동안 46개국을 여행을 하고 작년 10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학업을 중단하고 중간에 저 혼자서 세계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무슨 여자 혼자서 세계 여행이냐, 위험하다. 그리고 또 공부마저 끝내고 졸업하고 이제 빨리 취업해야지, 시간 낭비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해 주시고 말리셨던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2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사이신 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 그렇게 평범한 내 가족의 막내딸로 자랐습니다. 언니는 공부를 잘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보다는 그림 그리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래서 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 그리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꼬박꼬박 장학금도 타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틈틈이 해서 용돈도 스스로 벌었고요. 그리고 대학 생활 중에 해외여행을 꼭 나가보고 싶었는데 사실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고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3학년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기회가 닿아서 프랑스로 한 달간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영어를 거의 못했었는데 그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근데 프랑스 봉사활동 지역에 가서 외국 친구들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띄엄띄엄 말도 안 되는 영어도 하고 서툴게 대화를 하는데 그걸 다 이해해 주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니까 그 사실이 정말 너무 신기했고 또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계 여행이라는 꿈을 구체적으로 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비용이 문제잖아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남은 3학년 기간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걸로 부족했기에 휴학을 하고 2년 동안 벽화 그리는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미술학원 특강도 나가고 의류회사 인턴으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거의 쉬는 주말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2,5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인지라 부모님이 반대도 심하셨고요. 특히 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그래 네가 가고 싶으면 가라 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끝내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2,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고 2011년 12월 12일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미얀마였는데요. 저는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 카우치 서핑이라는 것을 도전했습니다. 카우치 서핑은 여행자들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해주는 현지인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사전에 열심히 정보를 파악해서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7개월 동안은 제가 상상하고 계획했던 대로 좋은 현지인 분들을 만나서 숙박도 알뜰하게 해결하고 돈도 많이 아끼면서 행복하게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들뜨고 좋았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방심을 했던 거죠. 제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을 때 토마스라는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친절하게도 저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지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친구네 집에 한번 가봤는데 할머니, 부모님, 사촌 동생들까지 함께 사는 대가족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을 하고 여기서 지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그 친구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훔치고 또 핸드폰까지 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상습적으로 여행객들을 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그 친구를 무서워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이 나쁜 사람을 만났을까? 그리고 또 왜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 제 탓을 하면서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집 밖에서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울고 있었는데요. 이 2년에 한 번씩 오신다는 그 토마스 친구의 삼촌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삼촌이 마침 제가 울고 있을 때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제 사정을 다 말씀드렸더니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나쁜 기억이 있는 곳에서 더 이상 지내지 말고 다른 곳에서 지내라고 호텔도 잡아주시고 또 그 도시를 다음날 바로 떠날 수 있는 비행기표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쁜 스카프와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팔찌를 선물을 주시면서 이걸로 너의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삼촌의 진심 어린 행동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고 그 뒤로도 여행 내내 심지어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 팔찌를 계속 차고 다닙니다. 힘들 때마다 이 팔찌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에티오피아를 벗어나서 이집트로 넘어왔는데요. 정말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제 가방이 공항에서 분실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냥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공항에서는 오늘 당장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숙소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숙소 주인 아저씨에게 제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안타까워 하시면서 공항에 전화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 같은 숙소에 묵고 있던 여행객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옷도 빌려주고 세면도구도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한 3일쯤 지났을까 공항에서 연락이 와서 커다란 분실물 창고에서 가방을 찾아보라고 하길래 들어가서 한동안 찾았는데 결국 제 가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영 제 가방을 못 찾는가 싶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때 공항에 있는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서 혹시 모르니까 공항을 한번 다 돌아다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몇 시간쯤 헤매었을까요? 저 멀리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제 배낭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낭을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직원은 저를 토닥이면서 와, 너는 진짜 운이 좋다. 이렇게 찾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아. 그러니까 넌 앞으로 씩씩하게 여행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위로를 받고 막 신나서 웃으면서 숙소에 들어오니까 환호성을 막 지르시면서 막 기뻐해 주더라고요. 그때는 마치 제가 마라톤 결승점에 들어온 선수처럼 하이파이브를 쳐주면서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났고요. 케냐에서 만났던 로즈메리라는 아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늦은 밤 버스를 타고 케냐의 나이로비에 도착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여행객이었기 때문에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흑인분들이 제 주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제 팔을 탁 잡아 끄셨어요. 헉, 여기서 혼자 위험하게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그 아주머니 덕분에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와 함께 숙소를 찾아다녔는데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마땅한 숙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머니와 함께 로즈메리 아주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집이 말 그대로 판자촌이었습니다. 정말 손바닥만한 집 방 하나에 아이들만 5명이 있었고 바퀴벌레도 많았고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4일을 머물렀습니다. 저를 손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대접하려는 그 아주머니의 마음이 그 어떤 비싼 숙소보다도 저를 편안하게 했고 즐겁게 했거든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뭔가를 베풀고 나누는 그 마음은 가진 재산의 양과는 비례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은 멕시코에서 차를 얻어 타려고 길거리에 서 있다가 저를 태워준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부부는 저를 본인들의 집에 데리고 가서 머무를 수 있게도 해줬고요. 결국엔 저를 딸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면서 엄마 아빠처럼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멕시코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에도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안전하게 묵을 수 있는 숙소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마침 한국 추석이었거든요.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아, 오늘 한국 추석이에요. 그래서 가족들 다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너는 어떤 음식이 가장 먹고 싶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말했죠. 불고기랑요, 양념통닭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분은 그게 어떤 음식인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인데 분명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셔야 할 분이 집으로 오신 거예요. 양손에 바리바리 장을 보시고 오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말했던 그 음식들을 찾아보셔서 재료를 사가지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고마움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행자였기 때문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초상화를 선물로 그려드렸습니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계획했던 1년여의 여행이 끝나고 이상하게 얼마나 그 사이에 돈을 아껴서 썼으면 제가 처음에 가져갔던 비용의 반이 남았습니다. 아, 이 정도면 더 여행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10개월 정도 더 여행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휴학한 지 3년이 다 돼가면서 이번에 복학을 하지 않으면 제적된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1년 남은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한 후에 그 돈으로 여행을 마저 하면 어떻겠냐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그때가 되면 지금과 같은 이 마음으로 행복하게 여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되는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답장에는 그래, 네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을지 상상이 된다. 우리는 너를 응원할 테니 건강하고 씩씩하게 마무리해라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답장을 받고 저를 믿어주시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 뒤로 저는 유럽 여행을 마치고 남미, 중미를 종단하고 미국까지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총 2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46개국을 혼자 여행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풍경, 이야기들을
400여 장의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행복한 기억들과 소중한 경험들을 안고 2013년 10월 14일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은 끝이 났지만 여행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은 지금까지도 쭉 잘 이어져 오고 있고요. 끝나고 돌아와서 보니 얻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아, 내가 이만큼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자신감도 얻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직 어린 저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기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돈을 모으고 또 여행을 하는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스펙도 쌓고 취업도 하고 몇백씩 돈도 벌고 있더라고요. 저만 아직 대학생인 거죠. 하지만 저는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여행을 했듯이 제 행복의 기준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누구나 저처럼 이렇게 긴 여행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끔씩은 달려가는 발을 멈추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모습을,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 번쯤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긴 여행 끝내고 나면은 좀 여행의 어떤 후유증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아, 저도 그럴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제가 가끔씩 종종 여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종종 그 일기를 읽어보는데요. 정말 힘들었던 날도 마지막엔 항상 마무리는 오늘도 무사하게 하루를 마쳤다. 감사하다. 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요즘에도 느껴요. 네. 긴 여행이 더 성장을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자,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주셨던 김슬호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